시청자님께서 저를 지금 상처를 주셨어요. 왜요? 저 여자 홍준표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자꾸 여자 홍준표라는 이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홍준표 퀴즈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인터뷰에서 절대 아니라고 했었고요. 오늘도 제가 해명을 몇 가지를 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자 홍준표 아닙니다. 싫습니다. 누구신지는 알고 몇 번 잠시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배웠지만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마에 MB가 적혀 있어요. 어떡해요? 아, 정말 그래요. 그야말로 기승전 MB다. 아, 정말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요. 저는 지금 외부자들의 출연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부자가 아니라 항상 외로운 외부자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었고 그들은 그 테두리를 치고 다들 제가 이야기할 때는 너는 의원이 아니니까 너는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여자이니까 라는 이유로 저를 항상 외부자 취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 무시와 서러움은 사실은 여기서 다 풀 수 없을 만큼 많았었어요. 마지막 나가는 인터뷰에서 제가 배가 난파선이 정말 선장을 잘못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뛰어내리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밖에 나가서 보수 우파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내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홍준표 대표가 공천을 하는 과정 그리고 사당화하는 과정을 바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의 연속이지 지금 정말 지금 무너졌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깥에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뭐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 보수 우파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류 의원도 막말로 어떻게 보면 당을 어렵게 한 트러블 메이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직 내부자 신분으로 과연 한국당에 돌을 던질 그런 자격이 있느냐. 지금 뭐 아무도 쓴소리를 안 하는데 나만 해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저한테 막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한 번만 예를 들어주세요.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정말 해주시면 제가 포항지진은. 그렇죠. 포항지진 발언을 막말이라고 했던 것을 제가 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천벌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수 개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천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딴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더라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걸 이거예요. 문제라면 인용을 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용을 하는 아니죠. 거죠. 헛소리를 인용하지는 않잖아요. 댓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앞에 더 있었고 뒷부분에서 잠깐 한 줄이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7, 80%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10%든 20%든 뒤에서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보수 우파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라는 멘트였어요. 근데 그 말은 말이죠. 그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예컨대 정부에서 비판적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합리적인 의견을 인용을 해도 되는데 뭐 포항 지진이 무슨 뭐 그쪽 보수 진영의 의견이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끝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됐었죠. 어느 정도로 제가 언론에서 마녀 사냥이 됐었냐면요. 뒷부분에 그런 말들도 있었다 부분은 다 빠지고 유여해가 포항은 천벌이라고 했다라고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그 이야기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로 가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기사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그런 망언들 같은 걸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 있다라는 형식만 빌면 모든 망언 지금 허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저한테 아까 막말이라고 시리즈라고 하셨는데 자, 그 예를 들어서 그 한마디 했던 게 막말을 항상 한다라고 낙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많이 했다 하셨죠. 네. 근데 재밌게도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막말한 적이 없대요. 근데 홍준표 대표와 그럼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홍준표 대표는 시리즈가 많습니다. 일단 이 하나만 얘기하죠. 다른 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봐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막말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말이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거기다가 쓴 말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은 우리가 인용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십니까? 자. 그거 인정한다면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용을 하셔서 교수님, 미안하다라고 제가 그거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다니까요. 가슴 아프게 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면이 아니라 if가 아니라 가슴 면치라.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가슴 아프게 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썼던 글이 그렇게 가슴이 많이 아팠다면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까지 제가 한 3-4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사가 안 돼요.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원고에 그 앞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공감을 하지 않지만. 아니 사실 원래 제가 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비사네, 비사. 네, 비싼데. 더 나빠요. 아니 그렇죠. 더 나빠요. 아, 그렇죠. 그건 더 나쁜 제가 겁니다. 이 얘기를 나는 공감하지 않으면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빠져나갈 길 마련해서 교수님. 인용까지 했다는 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 맞아요. 그래도 하면 안 된다.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저 솔직히 그래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 야당에서 아무도 여당을 견제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홍 대표부터 누구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인지도 때문에 사실은 최고위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깍두기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럼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알린 계기가 태극기 집회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태극기 집회 참여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라이브도 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맞았죠. 맞았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난 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사람인데요.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8월 15일 날 처음 태극기 집회를 갔어요. 그때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그리고 우리 당의 전 모 의원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캔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취재하러 갔어요. 왜 취재하러 갔냐면요. 태극기 집회가 8군데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흩어졌는가? 왜 다들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가? 취재 갔다가 엄청 맞았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보고 이제 여기 왜 왔냐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극기 집회 뭐 참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공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분들하고는 적절한 거리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수 이념 또는 가치 이 부분에 문제가 걸리는데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니 본인도 사실 태극기 집회 많이 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나눠서 열리지 한꺼번에 열리는 게 더 좋을 텐데 이런 걸 라이브로 막 방송하시던 분이 아니죠. 그렇게 말 안 했었어요. 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보수 우파가 지금 가야 될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요. 나는 보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보수가 뭐지? 우리가 말하는 보수가 뭐지? 그럼 우파는 뭐지? 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고민한 게 우리가 보수가 무엇인지 우파가 무엇인지 이름을 제대로 지금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잃었구나. 그러면 태극기가 보수일까? 그건 아니야. 그런데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극기에 가 있어요. 본인이 보수라고 하면 태극기에 다 가요. 그러면 그들을 뭔가 모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보수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수라는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생긴 거. 그럼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보수의 이념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의 이념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 본인이 이제 저도 지금 고민한 공부 결과로. 중입니다. 저도 공부 중이. 제가 아니 보수 그래서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그래서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 항상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분이 하고 지금도 공부하면 제가 어떡해요?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게 정말 실감이 돼요.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 저것 좀 막아봐. 나는 안 해요. 너가 해. 나는 보수니까 점잖아야 돼. 나는 얌전해야 돼. 보수들은 품격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고 너는.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말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른대요. 홍준표 공격하라고. 아니 정말 그래요. 다들 저한테 그래요. 나가서 싸우래요. 저한테 찔러요. 홍하고 싸우래요. 절 찔러요. 그래서 제가 홍하고 싸우고 있으면 다들 이래요. 그렇게 세게 싸우지는 마시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하란 건 아니었어요. 더한 건 뭔지 아세요? 홍하고 싸워서 여기를 바로 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싸워요. 그럼 이래요. 너무 나대는 거 아니세요? 다들
제가 그래서 제가 보수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파예요. 근데 부끄러워요. 왜냐면 본인은 안 해요. 항상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 페이스북 좀 쓰지 마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페이스북 쓰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대표 시절에. 예.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근질근질한 거예요. 누군가가 탁 찌르면요. 우리가 보통 이러죠. 욱 하고 참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잘못되니까. 근데 이분은 탁 찔린 순간 바로 일단 페이스북을 들어요. 그다음에 내가 하면서 쓰시는데 이분이 이걸 씀으로써 사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막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때까지 막말한 걸 인정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예리한 지적이 예리한 지적이. 완전히 우리가 흔히 저격을 제대로 하시죠. 근데 저는 이분이 왜 이 글을 썼을까를 사실 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만두고 간다고 할 때 그 전에 본인께서 나는 몇 석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 몇 석이 사실 허황된 얘기였어요.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정도 안 나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그 정도까지 버티시다가 결국 마지막 몰락한 모습을 보고 그만둔다고 나가실 때 저는 바로 윤리위에 징계 요청서를 넣었습니다. 왜냐면 가게를 어디 가느냐 책임지고 가야지. 본인이 지금 당을 징계받고 가라고. 징계받아야죠.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명을 당해야지. 저는 그렇게 썼었어요. 본인이 당 안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냐면 당이 망가졌으니까 된 거다. 본인이 당원권 정지 3년을 정지시키고 됐던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 징계위를 윤리위 회부하겠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네. 기사가 나갔죠. 참지 못하는 거죠. 내 책임 아니다. 내 책임 아니야. 너희들 다 책임 있어. 본인을 윤리위에 징계위에 올리겠다는 말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들 내가 잘하고 싶어도 너희 하면서 지금 공개를 한 거죠. 하면서 본인이 막말을 인정하고 나가신 거죠.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홍준표 그 대표님의 그 최대 실착 중에 하나가 우리 저 유효의 최고를 적으로 돌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저를 보듬어 주셨으면 제가 옆에서 충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바깥에서 대표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젊은 사람들은 대표님 싫어합니다. 근데 안에서는 다 대표님 최고예요. 인기 정말 좋아요. 모두가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인기가 진짜 좋아요. 라고 하는데 진짜? 아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거 잘리는 게 당연하네. 저는 잘려야 했습니다. 잘리만 했어요. 자, 근데 한국당이 시끄럽습니다. 남은 의원들은 이제 뭐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무릎까지 꿇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한국당 바꾸겠냐 이런 질문에는 여전히 우왕좌왕 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김성태 권한대행이 최근에 중앙당 해체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의총에서 정말 뭐 난상 토론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결국은 합의점을 또 찾지 못했다고 하죠. 이분이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식 정당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원내 정당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있고 근데 원내 대표가 있잖아요. 이원화가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원내 대표가 당 대표인 거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걸 중앙당 자체를 해체하려면 아마 법적인 문제도 걸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정당법 제4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정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이렇게 던져놨는데 실제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야무야돼서 조직을 슬림화하자, 그럼 다이어트하자 이 정도인데 살 빼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질의 문제거든요. 정말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도 모르고 만약에 그걸 알고 슬림화하자는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당원의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본인이 해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라고 또 아우성이었죠. 그래서 윤리위에 이분도 회부하지 않습니다. 아, 김성태 아니 근데 대행도 당원이 아닌데 그 회부는 할 수 있나요? 당원들의 이름으로 했고요. 당원들 이름으로? 네, 당원들 이름을 했고요. 그리고 제 이름도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 징계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의원들이 이제 바로 반발을 했잖아요. 재선급이 반발하고 초선급이 반발하고 정풍운동하겠다 막 이렇게 하시던데 이 당을 진짜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좀 충정이 있었다고 봐요. 응? 이걸 우리가 정말 환골탈퇴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해체도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로 이거를 전개시키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진박 또 반박 얘기 또 나오고 그 초선 재선 의원이라는 분도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세들도 되게 많고 장관, 차관 다 지내신 분들이잖아요. 후손 같지 않은 조선이죠. 네. 의원을 알바짜리로 아는 분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 박근혜 정부 점잖게는 이모작. 고위직을 지내고 진박 간별사들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초선 의원이 된 분들이 이게 막 내가 정풍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그 의식 구조나 어떤 그 국가관이나 그런 정치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치열함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던 신군부 때 민정당 국회의원들만도 못한 거예요. 그 바로 요새 우리 저 영화에도 나왔던 그 60 항쟁 그 민중의 어떤 반발과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철야 토론을 합니다. 이 전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거기서 뭐 이제 갖가지 막 그 자기네 자성도 나오고 결국 6.29 선언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저는 모여서 지금도 똑같다고 보는데 결론 나올 때까지 나가지 마. 그리고 며칠 동안 철야 토론 하라는 거예요. 박 터지게. 죽기 살기로. 당에 뭐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라면서 친박의 맏형 서청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 당내 뭐 개파 갈등만 수면 위로 드러낸 그런 모양새죠. 제가 이 부분은 예, 세력 정말 판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원래 제가 당을 처음 들어갈 때 이분 당원권 정지 3년을 외쳤던 윤리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나가셨어야죠. 제가 이분한테 쓴소리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어른이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홍 전 대표에게 한마디는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가만히 계셨어요. 당이 어려워질 때 가만히 계시다가 당이 진짜 몰락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는 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책임을 지려고 하시면 8선이면 많이 하셨습니다. 사퇴를 하고 나가시면 진정성 인정해드릴 건데 나가시는 모습이 지금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책임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나가실 때는 그래도 8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무게감과 책임감을 보여주면서 나가셨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갈 테니 네. 너희들도 다 기득권을 놓고 나와라 라고 하면서 쭉 어떤 사퇴나 뭐 탈당이 이어진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들의 역사를 보면 그때 예를 들면 뭐 제가 생각나는 게 최병렬 대표 같은 분 계실 때 스스로 뭐 이렇게 쫙 빠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제 저기 하겠다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사퇴하고 중진들이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굳이 개파에서 딴 개파를 학살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선봉에 서셔야 될 분이 이렇게 가니까 누가 따라 나갈 사람도 없고 그러면 친박 탈당 러시는 없을까요? 저는 뭐 그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러면 진짜 한국당으로서는 해법이 과연 뭐였겠습니까? 아까 당 해체설 얘기까지 답이 지금 없어요. 답이 나왔는데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뚜렷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말을 옳은 말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100년 내에 다시 나오기 어려운 야당 지도자예요. 100년 내에 다시 나오기 어려운 야당 지도자예요. 그럼 그러면요 제가 해법을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지고 여기 계신가요? 오늘 네,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안에 있으면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 이러면 국민들이 조금은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저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의원직 예. 또 선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그래도 네. 왜냐면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그들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사퇴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누가? 예. 근데 누가? 그 누구라고까지 제가 또 그 리스트를 만들면 좀 아니고요. 만들어줘요. 한 14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당 안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요 불출마 서약서를 써야 돼요. 지금 현재 의원들이 세비를 딱 50%를 반납해야 돼요. 세비는 동의나도. 네, 세비를 좋은 50% 방안이에요. 반납을 하고요. 또 국회의원에 소속된 보좌진이 있거든요. 각 의원들마다 보좌진 2명씩을 자원봉사하는 대로 내보내야 돼요. 부처지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제가 실업자들 아니죠. 그리고 우리 당 의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2명씩 짝을 지어서요. 각 지역 청소 지역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국민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이럴 거예요. 저것들 제대로 할 리 없어. 쇼야. 쇼다. 근데 100일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이렇게만 한다면 조금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게 된다면. 참신한 의견이시긴 한데 사실은 현실화되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이는 것이